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신사와 아가씨 40회가 방송됐습니다. 올림픽 방송 중계 중이지만 그래도 3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29.6%에서 40회 30%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신사와 아가씨의 OST 지금 이명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사와 아가씨의 OST는 5파트가 있습니다. 제1파트는 송유진 씨,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홍대관 씨 OST, 네 번째 파트가 가리워진 길 정동원 군이 불렀죠. 유재하 씨 노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트가 오아린 씨 곡입니다. 근데 이 곡 중에서 대부분의 곡은 지금 2, 3주 전부터 OST가 별로 들리지 않고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만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신사와 아가씨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드라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로 인해서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메가 히트를 쳤고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역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정말 이렇게 둘 다 잘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그 목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죽는 일에 매몰돼서 아귀다툼을 하기보다는 둘 다 이렇게 상승하는 일에, 상생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모은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제가 아름답게 보고 있는 장면은 그 이 회장의 아이들 3남매, 이들이 그 사랑의 오작교로서 조커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드라마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조커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억지스럽게 그거를 붙잡아매고 짜마매면은 드라마가 어색한데 그 어색한 장면마다 요 삼남매가 나타나서 박 선생과 이 회장의 그 관계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 즉 아이들이 부모들에겐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이런 또 사회적 메시지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연결하는데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어김없이 이들의 연기력 또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는지, 물론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겠죠. 눈물 연기, 이들의 표정 연기 정말 일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캐스팅이 잘 됐다는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 선생이 이별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별 여행을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남매는 뭐 큰딸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이별 여행을 통해서라도 박 선생과 아빠 이 회장의 역할을 아마 묶어두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별 여행을 구상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이런 거에 아이들이 전략이 보인다는 거 참 아름답고 좋은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현우 씨 조금 연기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현우 씨가 지난주부터 곧 3주 전부터 지현우 씨의 연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별의 아쉬움을 참아내는 그 눈빛 연기가 확 살았습니다. 본인의 이 아픔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그 해내는 연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현우 씨가 연기자로서, 연기력 있는 배우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 선생 연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워서 연기를 제법 잘하는 그런 연기자였는 반면에, 지현우 씨, 그 이 회장의 연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그 박 선생하고 진짜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그 아픔이 눈에 그대로 살아서 나왔었습니다. 역시 이 박 선생을 배웅하는 장면, 트렁크를 들어다 차에다 실어주면서 그 아이들과 아픈 이별을 하는 그 장면에 역시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 OST가 깔리면서 그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또 잘 하고 가다가도 또 막장 연출이 나오죠. 단단히 친엄마하고 단단히 새엄마가 그냥 머리끄댕이를 끄집어 당기는 그런 장면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공식이 있답니다. 드라마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리끄댕이, 김치 싸대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순간 시청률이 팍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 공식이랍니다. 시청률을 올리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머리끄덩이 잡는 장면을 그렇게 수시로 연출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조금 한번 멈칫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게 가짜인지 가짜가 아닌지 본인이 좀 확인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때 화를 내고 싸움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뭐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귀에 그 얘기를 들려주면 그때부터 상상력을 동원을 하고 카더라 통신을 믿고 그 가짜 뉴스를 믿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화를 내야죠. 근데 그 화를 내는 것만큼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는데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화가 나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화부터 내게 돼요, 우리는.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화부터 내기 때문에 가족 갈등은 그냥 수직 상승으로 가고 가족이 불행해지고, 이런 아주 근본 원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한국 가정, 한국 사람들 생활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야지 이기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증상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사실을 잘 듣고 조근조근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때 하나 둘씩 따져서 화를 내도 되는데, 대뜸 가서 머리채를 잡아 끄들고 이런 드라마를 함으로써 막장 드라마 얘기를 듣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부정적으로 나쁘게 끼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도 드라마가 욕을 먹는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회장이 박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세종이가 너무너무 분리불안증, 누구를 떠내보내는 거에 대한 불안증이 있어서 결국 고열과 밥도 안 먹고 위급 상태에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선생의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또 임영웅 씨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가 쫙
뒤에 백음악으로,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아마도 세종이가 또 연결고리가 돼서 이들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또 단단히 단단히가 단단히 친엄마가 본인을 데려간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가는 거는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